저는 결혼 30년 차 며느리예요.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요구와 그에 휘둘리는 남편,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점점 메말라 가는 저 자신을 보며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더 잘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저 부족한 며느리였나 봐요.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제 의견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결혼이 과연 맞는지 수없이 회의감을 느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자식 문제였어요.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지만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위로 대신 손주 복도 없는 개라며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빨리 손주를 다시 낳으라고 다그쳤어요. 마치 제가 아들만 낳는 기계인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저에게 자꾸만 임신을 강요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자신이 없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와 다시 그 슬픔을 겪을까 봐 두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갔어요.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췌하고 생기 없는 얼굴에 축 처진 어깨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용기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대항할 용기도 없었죠. 그저 매일을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결혼 30년이 되었고 저는 50 중반이 넘은 나이가 되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저는 매일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은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며느리일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고 넘쳐나는 서러움을 삼키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어요. 벽에 기대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늘 참고 또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의 체면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느새 제 삶의 모토가 되어버린 참자라는 두 글자는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족쇄는 언젠가는 끊어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낼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은 결국 그날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와 그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제가 참고 견뎌왔던 모든 인내심이 한순간에 바닥나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 했고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도 이해심 많은 아내도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거죠. 과연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좌절하고 말까요? 그 해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날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기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제사 음식 준비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종일 주방에서 시달렸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죠. 간이 싱겁다, 색깔이 칙칙하다 등 끝없는 지적에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오늘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죠. 남편은 늘 그렇듯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하기 일쑤였죠. 오히려 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며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았어요.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누이가 친정으로 왔어요. 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시누이는 이런 날에도 예외가 없었죠. 시누이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올케 아직도 이거밖에 못했어? 그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억눌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형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휴, 느려 터져가지고.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혼나지.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고 저희는 모두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가지런히 차려진 제사상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숙연해졌죠. 시어머니는 제사상 앞에서 한참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제사상에 뭐가 빠진 것 같지 않니? 저는 깜짝 놀라 제사상을 다시 살폈어요. 혹시 빠뜨린 음식이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빠진 것은 없었어요. 어머니 다 차린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쯧쯧, 너는 그것도 모르니? 우리 죽은 손주 몫이 빠졌잖니?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죽은 아들의 몫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태어났으니 한 번이라도 제사상을 받아봐야지 않겠니? 그러니 당장 손주 몫까지 차려라.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사상에 아들 몫까지 차리라니요. 제사상에 죽은 손주 몫까지 차리라는 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요구였어요. 그것은 아들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았죠.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아이 몫을 어떻게 차린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깟 걸 못 차린단 말이냐? 하기 싫으니 핑계만 대는구나.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려.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으시면 그러시겠어. 남편의 말에 제 인내심은 결국 한계에 달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제 사상을 엎어버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와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음식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제 사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죠.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노려봤고 남편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이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더는 버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요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쳤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딜 감히 제 사상을 엎어. 남편도 저에게 다가와 제 팔을 잡으며 여보, 왜 이래? 진정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어요. 진정하라고? 당신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나를 그저 아들 낳는 기계로만 생각했다고. 당신은 그런 어머니 옆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 저의 절규의 집안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모두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봤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또다시 과거의 저로 돌아갈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저를 찾아 떠날 시간이었어요. 과연 이 사건은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3부. 차가운 이별, 새로운 시작. 제 사상을 엎어버린 후 집 안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화를 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건 당신들이야.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인형처럼 살아왔어. 당신 어머니는 나를 하녀 부리듯 했고 당신은 그런 어머니 옆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내가 아들을 잃고 힘들어할 때도 오히려 나를 더 비난했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딜 감히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저 제정신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대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은 없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가져왔던 낡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통장, 신분증만 챙겼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 짐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나갈 생각이야? 잠깐 흥분해서 그러는 거지? 저는 짐을 싸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 이 집에서 당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어. 당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그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원래 그렇다고? 그럼 나는 원래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 사람이었을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어머니에게 맞서 싸운 적이 있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짐을 마저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와 행복하게 잘 살아봐. 그리고는 남편을 지나쳐 방을 나섰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소리쳤죠. 어딜 가? 내가 감히 이 집을 나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누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올케, 지금 미쳤어? 어딜 도망가려고 해? 저는 시누이를 밀치고 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어둠이 내린 밤하늘 아래 저는 갈 곳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유로움이 느껴졌죠. 지난 30년 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는 한참을 걷다가 작은 모텔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꼈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 눈물로 지새웠던 밤들, 그리고 오늘 폭발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몸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느껴졌죠. 내일 아침이 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저는 모텔을 나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막연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저는 은행에 들러 돈을 인출했어요.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이었죠.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저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이제 당신 곁을 떠날 거야.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나를 찾지 마.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이제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죠. 저는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부. 차가운 응대, 새로운 다짐. 제 사상을 엎어버린 저는 분노와 서러움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의 경악하는 표정과 남편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현관을 박차고 나왔죠.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죠.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죠.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익숙한 공원 앞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수많은 별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 남편의 무관심까지 그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제 마음속 응어리들을 씻어내는 듯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막연히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여보, 당신 어디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당신이 제 사상을 업고 나간 바람에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저는 남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당신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요구와 당신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도 당신의 아내도 아니야. 나를 찾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홀로 밤거리를 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마음 한편이 후련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이 관계에 미련은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은 곳인데 시어머니 압력으로 남편과 살면서도 제 명의로만 두었던 곳이었죠. 아파트는 오래 비어 있어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곳은 저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저는 아파트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가구를 채워 넣었죠. 작은 화분들을 가져다 놓고 창가에는 예쁜 커튼을 달았어요.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잠에서 깨고 제가 직접 만든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혼자 먹는 밥도 맛있었고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도 행복했죠.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마음껏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거울 속 저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초췌하고 생기 없던 얼굴은 사라지고 환하게 웃는 제가 서 있었죠.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훨씬 더 생기 있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남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여보, 아니, 당신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당신이 집을 나간 후로 몸져 누우셨어. 그리고 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어요. 자신이 다 잘못했으니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죠. 저는 남편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에게는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죠. 이제 와서 달라진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은 제가 대견했고 이 삶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저의 삶을 응원해 주시겠어요?